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열렸다고요?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어제 처음으로 실무 회동이 열렸는데요. 정무수석 교체로 하루 미뤄졌다가 열리게 된 거죠. 어제 오후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양측에서 2명씩 4명이 40분간 만났는데 회담 의제와 회담 날짜 어떤 것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이 의제가 될 것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양측 모두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이 의제가 돼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는 엇박자로 보인 걸로 알려졌어요. 예. 우선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놓고 대립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물가 상승 유발, 국가 부채 증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라면서 반대 목소리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선별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재벌 총수에게도 똑같이 25만 원을 주는 건 아니지 않나라면서 선별 지원을 주장했습니다. 1인당 25만 원 지급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기보다는 선별 지원하는 쪽으로 양측이 협의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밖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최상병 특검법, 횡재세 등 폭넓게 제안한 걸로 알려져 있고 앞으로 실무회동 진전 여부는 민주당의 이런 요구들을 대통령실이 얼마나 수용할지에 달려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뭐 한 번 만나서 의제나 회담 날짜 이런 걸 다 정할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만나겠죠. 자, 그렇다면 영수회담이 언제쯤 열릴까요? 네, 이번 주를 넘길 거라는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의제를 논의할 2차 준비회동 일자도 잡지 않고 어제 헤어졌기 때문에 영수회담은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정부는 또 한 번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오늘 아침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본 회의를 열고 밝힌 내용인데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의료계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중증, 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예, 평행선을 걷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두 개의 선 중에 어디라도 1도만 좁히게 되면 언젠가는 만날 텐데 지금의 모습은 참 평행선이 그대로 유지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의료계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오후 총회를 열었던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 중증 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 이는 초장시간 근무로 교수들의 체력 저하 상태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했고요.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30일 하루 일단 휴진하고 앞으로 주 1회 정기적으로 휴진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겁니다. 이미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교수 사직과 관련한 그 날짜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기자회견에서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다고요? 네, 방 위원장이 밝혔는데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고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말은 내일이면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날로부터 한 달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내일을 기점으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대 교수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환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대학 총장에게 사표를 제출해서 내일부터 자동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1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정부는 무더기 사직은 없을 것이다.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사직서 제출 여부와 제출 날짜, 계약 형태가 교수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예정대로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하고 대화 노력을 다시 한번 기울인다는 방침이고 의료계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예. 그동안 뭐 데드라인으로 꼽혀온 게 대입 전형을 확정짓는 그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이 기간을 넘길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습니까? 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확정되는 날짜가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여전히 의대 증원 둘러싼 갈등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4월 30일까지 대학들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에 모집 인원과 전형 방법 등 입시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요. 대교협이 이렇게 대학들이 낸 입시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면 5월까지 각 대학은 홈페이지에 입시 요강을 공지해야 합니다. 이게 대교협이 정한 규칙이고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은 4월 30일까지지만 유동적인 걸로 보입니다. 예. 다행이라 할 수 있겠는데 관련해서 지금 대학들 상황 보면 앞서 정부가 의대 정원분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였죠. 예. 따라서 지금 각 대학이 내년 의대 신입생 규모를 정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일부 대학들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도 늦어도 5월 말에는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알게 될 걸로 전망됩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한도 끝도 없이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럼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좀 이른 시간 안에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볼 텐데요. 공수처가 최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소환 절차에 들어갔다고요? 네, 공수처가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2명인 유재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출국 금지했던 6명 중 2명인데 예. 지난주 압수물 분석을 마친 공수처가 본격적인 피의자 소환 조사에 돌입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의혹을 받고 있냐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작년 8월 1일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가 경찰로 넘어간 최상병 사건 기록을 가져온 일에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작년 8월 2일 경북경찰청 간부와 전화해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를 논의했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도 통화한 내역이 공수처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본부장 대리 역시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해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서 당초 8명이었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재이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예. 공수처는 소환 조사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 또 사건 회수와 재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는지, 또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8명으로 봤던 범죄 혐의자가 최종적으로 2명으로 줄어든 이유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제가 뭐 오프닝 때도 잠시 인용을 하기도 했는데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다고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내 최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뉴질랜드에서 발사됐는데요. 최종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최초의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 32분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됐습니다. 이는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의 일렉트론 로켓에 실려서 발사가 됐는데요. 예. 원래는 오전 7시 8분 57초에 발사할 예정이었는데 다른 우주 비행체와의 충돌 위험, 또 지상 시스템 문제 해결 등으로 예정보다 24분 늦게 최종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100kg급 초소형 지구 관측 위성입니다. 이번에 발사한 위성은 총 11개로 구성된 군집 위성의 첫 번째 위성 1호 위성이고요. 예. 성능 확인을 위해 발사가 된 겁니다. 앞으로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5기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려서 발사될 예정이고요. 2027년까지는 모두 11기의 위성으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촬영할 방침입니다. 예. 뭐 발사체도 우리의 누리호로, 그리고 그렇습니다. 위성도 나중에 이제 우리의 위성으로 이렇게 함께 발사가 될 때 더 의미가 클 것 같은데 맞아요. 2026년, 2027년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권익위의 또 설문조사 중에
관심을 모으는 게 있다고요?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 출산 양육비 1억 원 지원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이 설문은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국민 생각함 누리집에서 진행되고요. 내용이 현금 1억 원을 준다면 출산의 동기부여가 될지 또 연간 23조 원으로 예상되는 국가재정 투입은 괜찮다고 보는지 등을 묻습니다. 예. 이번 조사를 실시하기까지 영감을 받은 게 바로 부영그룹의 사례예요. 그렇죠. 네, 부영그룹에서 지난 2월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권익의 관계자는 부영그룹처럼 획기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설문 내용에 관심을 보인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 보이는 시민 반응 보면 본질적 해법이 아니라는 우려도 있고요. 아무래도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면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보입니다. 권익위는 국민 동의가 많으면 정책 제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국민 생각함 누리집 들어가 보셔서 조사에 참여해 보셔도 좋겠네요. 예. 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우리 또 최희 아나운서 그 또래 친구들 모이게 될 경우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제 나이가 딱 이제 뭐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그런 나이기도 해서 예. 이런 주제로 얘기 많이 합니다. 친구들하고 모이면은 뭐 몇 억 주면은 아이 낳을래 말래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곤 하는데 맞아요. 실제로 1억 정도를 준다면 뭐 아이를 낳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돈만 두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평생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또 책임져야 하는 그런 책임감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글쎄요.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청취율 조사 기간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청취율 조사가 아직도 전화로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예.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갈 겁니다. 꼭 받아주시고요. YTN 라디오 1시에 시작하는 이슈앤피플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또 그 이벤트 관련된 제시를 안 드렸기 때문에 제시어나 혹은 뭐 미션을 안 드렸기 때문에 좀 뭘로 보내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겠네요. 오늘은 어떤 문자를 받아볼까요? 이전에 그 출연해 주신 우리 평론가님 이름으로도 삼행시를 했었고 그쵸. 제 이름으로 이행시를 받아봤잖아요. 예. 오늘은 이현웅 아나운서 제 삼행시를 이름으로요? 받아볼까요? 아, 그럴까요? 아무래도 상당히- 본인 이름으로 받아보자고 예. 하기는 조금 멋쩍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센스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 이름으로 한번 받아볼 텐데 좀 어렵습니다. 제 이름이. 그래도 우리 또 애청자분들의 센스를 기대하면서 이현웅 삼행시 샵 0945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